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립니다.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보통 요 노랑자리 추세 전환하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뒤에 가속을 많이 노리는 편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좋지 않았죠. 금리가 또 약간 오르고 엔비디아 악재, 코스피는 지수 방어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고, 코스닥은 오스코텍, 유한양행을 필두로 얘네가 급락이 나오면서 바이오 투심이 악화가 되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동반 커플링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은 제가 선반영이 이미 7월에 렉나자 기대감으로 80%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낮추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역배열 맞고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초록 발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임상 결과는 좋았지만 개선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리고 1차 치료제 채택 여부 불투명, 공매도 증가 및 재료 소멸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후반영이 나오지 않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다. 요게 나와버렸습니다. 앞으로 23일 에스모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를 예정이고요. 얘네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경고한 대로 재료 소멸이 보라색으로 나와버렸고, 유한양행도 월봉을 봤을 때 20년도 말 21년도 초 노랑 윗꼬리가 현재의 자리랑 85,000원 정도 자리랑 유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 나오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으로 재료 소멸로 오늘 크게 급락이 나와 버렸고요. 포인트는 선반영이 크게 나왔다면 후반영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대응을 하자. 이걸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모비스 중장기 추천주였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65%, 또다시 무릎 자리에서 2,000원대 추천드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핵융합 암치료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역대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었고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5% 나왔죠. 초전도체로 크게 변동 보여주다가 빠졌고, 뒤에는 암치료 관련해 가지고 사현상 나오고 빠지다가 맥점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그대로 지지로 바뀌니까 요 자리 지지받고 박스 돌파할 때, 요때 제가 박스 돌파 양호하다고 알려드렸죠. 당일에 상한가 찍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기 사채 소각 내용도 있었고요. 소각은 유통 주식을 줄이는 큰 호재죠. 주식수를 줄여서 시장의 호재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주식 소각은 강한 호재다. 이것도 암기해 두시고요. 오늘 고점에서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윗골이 떴고 시간으로 오늘 시가도 이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나와가지고 6,870원 여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탈을 했고, 다음 전날의 상한가 종가인 3,380원 1차 2차 지지, 시간으로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오늘 시가는 이탈을 했고요. 오늘 저가까지 넣어가지고 주요하게 요 3개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1차는 이미 이탈을 했고 2차 3차 지지가 중요하다. 특히나 17일의 상한가 종가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탈하면 뒤에는 또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밀렸을 때 마이너스 40% 나왔죠. 지금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와줘도 5,500원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40% 나오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종목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이등주인 비추로테크도 볼게요. 비추로테크 전날에 종가 이탈을 했고요. 항상 장대 항공이 종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종가를 이탈하면 힘이 크게 빠질 수 있다 보시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8,850원 1차 지지, 다음 2차 지지, 이렇게 크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얼라인드. 얼라인드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무릎 자리마다 반복 추천을 매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8,000원대 추천드리고, 큰 박스 상단인 13,000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꺾이는 흐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죠. 자, 이 구간에서 8,000원대 매수를 했고, 이게 매물수하다 차익 실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000원까지 가지 못했지만, 자,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서 다 챙깁니다. 지금 상당 부분 다 수익 실현을 했겠죠. 13일의 시가 11,200원 이탈하면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파락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죠. 9,900원 정도까지, 9,900원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탈을 하느냐 변곡점이 되는 건데, 반등 실패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의 저가 장기 2평, 그리고 최근에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지지가 앞으로 3개가 남아있고요. 여기까지 급등 전에 제자리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목표가가 13,000원이었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지만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흐름이에요. 가만히 멀뚱멀뚱 들고 있다가 수익 못 챙기고 제자리까지 끌려 내려오면 안됩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우리가 최근에 또 많이 배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추천드렸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면 주황색에서 분할 매도를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도 그런 흐름으로 챙겼으면 되는 거고, 이번에도 올라갈 때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거 얼라인드 카톡 리딩이고요. 흥구석유는 추천주는 아니고, 얘는 요때 갭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시가 지키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에 갭 하락이 나왔죠.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진다. 주황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30%가 나와줬고요.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탈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린 거고, 흥구석유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잡고 눌림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다. 이거 우리가 우리로에서 배웠었죠. 우리로 노랑 이탈하니까 주황까지 빠졌다. 이 주황 자리에서 눌림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탈을 하면 크게 당하지 말고 짧게 손절하고 반등이 나오면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손절 그리고 큰 기대 수익으로 변곡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손절 짧게 못하고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매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손절이 확실하게 짧게 가능한 분들은 이런 주황색깔 개파락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기는 하다. 신성 델타테크도 개파락 구간이 2번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 번 있었고 여기 2번 있었죠. 여기 두 번째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와줬고요. 밑에도 보면 이 자리에서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개파락 자리 구간에서 반등이 한 번 더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더 이탈한 구간에서 밑꼬리로 살짝 더 이탈한 구간을 주면서 반등이 크게 나와준 경우네요. 이때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고 초전도체로 올라갑니다. 지금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조금 올라오다가 또 밀리고 있죠. 신성 ST 상장이 오늘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자, 두산처럼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끝났고 제자리까지 4만원대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마이너스 20%까지도 오늘 염두를 해야 돼요. 두산을 복습하고 대입하면 되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 여기에요. 상장하니까 더 빠졌죠.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선반영 수익이 나오고 미리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추가적으로 또 더 빠져버렸다. 이걸 그대로 신성 델타테크에 대입하면 됩니다. 신성 ST 상장 재료 소멸 조심을 하자. 요 흐름을 몰랐다면 로봇주들 많이 물렸죠. 우리는 요 패턴을 추천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미리 빠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다 내고 나왔습니다. 같은 의미로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도 요 선반영을 조심하라고 했었던 거고요. 요거 요 선반영 요 뒤에 후반영 재료 소멸이 나올 것이다. 후반영 없이 재료 소멸이 나올 것이다.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급등이 나왔죠. 기존에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9월까지도 수익을 주다가 뒤에는 지수 연동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수익 구간을 준 게 요 구간 25% 구간이고요. 여기 3,500원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지수 연동으로 이탈을 하면서 손절이 뒤에는 나왔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낙폭 과대 대응으로 홀딩을 하거나 신규 눌림 매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다가 역배열을 끊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랑 좀 유사한 구간이었죠. 여기랑 유사한 자리에서 급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준 거고요. 이때처럼 장기 입형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장기 입형 검정선 가격이 4,100원이었죠. 4,100원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반면에 오늘 딱 480에서 낮고 떨어졌죠. 4,050원 여기를 맞고 떨어졌고 최소한 반년선 가격인 3,800원을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장기 입형 어느 곳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최소한 여기 3,800원 안착을 해주면 좋은 건데 요게 베스트고 요게 차선으로 좋은 건데 둘 다 안착은 못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꽤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의 시가 3,55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쭉 가는 기대는 좀 낮추시고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박스 행보를 보여주다가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천천히 반등을 꾀하면서 2년선 안착 시도 그리고 전고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개파락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여기까지 빠져요. 빠르게 빠집니다. 맥점이 3,55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지 빠르게 상승 시도를 해줄 수가 있고 실패하면 빠르게 또 내려와서 밑에서 침체 구간이 나옵니다. 요 밑에서 계속 또 오랜 시간 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본인 평단과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미보유라면 여기 눌림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지키면서 위에서 박스가 형성이 된다면 위에서 이렇게 W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반등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에서
위에서 박스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위에서 박스 매매할 경우는 3,500원 정도 손절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손절 못하면 여기까지 끌려 내려오니까. 그리고 동섹터로 러셀도 예전부터 반복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같이 동일한 흐름으로 빠졌습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러셀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면서 빠진 것도 있었고요. 얘는 3,500원이 지지 맥점이었는데 이탈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3,5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현재 역배열 끊고 밑에서 박스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박스 하단 2,88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요. 지키면 계속 홀딩해서 박스 돌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절 여기서 못하고 현재까지 끌려 내려와 있다면 추매를 이제 지금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지수 눈치를 보면서 확실하게 박스를 안착하는 흐름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두 번째 타이밍에서 천천히 추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다음 타점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3,500원 안착해주면 그 다음에는 장기 입형 3개 모여있는 3,000 후반대 다음 전고점 윗꼬리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2,880원 이탈하면 피곤해지니까 그때는 반드시 전략매도 어려우신 분들도 일부라도 반드시 대응하도록 합니다. 신저가 이탈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는 신저가 가격이 3,500원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든 일부라도 매도를 하든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투매가 나와버리니까. 지지 이탈하면 투매가 나옵니다. 다음 10월 17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KG 스틸 고가 28% 종가 26% 조금 윗골이 달렸지만 그래도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지는 1년선 그리고 오늘의 시가 주요하게 두 개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마감. 나머지 KG 그룹주들은 별다른 힘이 없이 마감이 됐고요. 다 크게 오르지 못하고 KG 스틸 혼자 크게 상승 마감. 성우전자 정석으로 반짝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하는 흐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가 26% 종가 2% 윗꼬리에 물리지 않도록. 웰바이오텍 반짝. 인벤티지 랩도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5%로 반짝. 인벤티지 랩은 여기를 최근에 저가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 박스 흐름을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반짝. 최근 전고점에 조금 막히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반짝. KTCS 반짝. 파이넴텍 반짝. KTIS 반짝. 엔텔스 찔끔. 알테오젠 저점 이탈을 했네요.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기대감이 컸던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자꾸 반등을 실패하고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건 10개 중에 한두 개 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반짝하니까 반드시 시간의 특징주들은 매일 체크하고 반짝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보유자분들도 고점에 잘 매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전쟁 관련주, 해운, 석유, 방산, 사료, 히토류, 반도체 관련주, 중입자 치료기, 로봇, 제약. 전쟁,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병원에 공격을 해가지고 최소 500명이 사망을 했다. 병원까지 공격하고, 해운 관련주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심각해지면서 더 심각해지면 대체 항만을 확보해야 된다. 해운 관련주들도 전쟁 수혜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처음 터졌을 때 흥화해운 상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흔들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다음 석유 관련주 유가가 2% 급등을 했고, 중동 확전 우려, 미국 원유 재고 대폭 감소. 석유주가 밀리나 싶더니 또다시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마감, 흥구석유가 크게 빠지다가 저가 대비 30% 반등이 나왔고요. 한국 유전도 하한가 풀리고 40% 정도 반등 나오더니 크게 또 무너지면서 마감. 다음 방산 관련주 K방산 중동에서도 통했다. 수출이 있고 우주 위성 기술까지 과시를 하고 있다. 휴니드 얘는 이스라엘 쪽으로 엮여가지고 휴니드 그리고 아스트 대성하이텍 이렇게 세 종목이 이스라엘의 이제 무기 관련주로 명확하게 부각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휴니드가 가장 크게 올라가 줍니다. 독점 공급자로 선정이 된 개별 내용도 있었고요. 빅텍, 한일단종, LIG, 넥스원, 버스텍. 다음 사료 관련주, 요것도 전쟁 수혜주고 이번에 곡물창고 공습도 있었죠.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으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큰 역배열에 밀리고 있는 상태고, 에코바이오, 한일사료, 고려산업. 다음 로봇 관련주 TPC 상한가, 3D 프린터로 발사체를 만든다. 이렌시스, 이전부터 쭉 강한 힘을 보여줬던 감속기 로봇 관련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가열되는 반도체 전쟁.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이 오늘 좀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솔브렌 홀딩스도 크게 윗꼬리가 나왔고, 퓨릿은 신규 상장주로 강세. 다음 히토류 관련주, 미중 분쟁 속에 강세가 나왔고요. 삼화전자 대장주로 가장 크게 상승,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기, 유니온, 동국 RNS도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지까지. 다음 중입자 치료기, 중입자로 암세포만 파괴한다. 모비스, 비츠로테크, 엘진파워. 모비스는 자기 소각 호재도 따로 있었고요.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5%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앞타머사이언스, 국전약품. 철강 관련주 20일에 발표 일정이 있고요. 중국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문배 철강, 하이스틸, NI스틸. 부국 철강도 조금 움직였는데 이낙연 반사 이후로.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나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상한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죠. 남이 나한테 투자해주는 거니까. 동전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국내 중국 상장 기업입니다. 중국 상장 기업은 대개 다 이런 식으로 상폐 위험이 있고요. 상폐 위험이 있었죠. 거래 재개되고 튀었다가 뒤에 빠졌고,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쭉 빠지면서 동전주인 게 대부분입니다. 바닥에서 오를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주지만 결국은 또 제자리로 내려오고 상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르든 말든 관심을 끄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기존에 크게 물렸던 분들은 이렇게 튀어줄 때
손절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에 24% 반짝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뭐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전처럼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질 것이다. 크게 튀어줄 때 정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무리하게 시초에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짝 주의하시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조심하자. 동전주 조심하자. 저런 거 길게 보유하면 상패 위험이 커지니까. 다음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 드론 관련주로 전쟁 수혜를 받습니다. 19일에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 법률 시행 예정에 드론 관련주로 부각. 오늘 드론 관련주가 DTNC가 크게 상승이 있었죠. DTNC부터 볼게요. 얘가 1등주로 가장 큰 힘을 보여줬고,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쭉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정직하게 저항, 정직하게 저항. 앞으로 또 올라와주면 6,000원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요거 잘 저항 맥점 참고해 두시고, 전고점 저항대는 5,000원 중반. 최근에 신저가 찍었다가 드론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정석으로 제자리로 빠졌고요. 이렇게 빠졌고, 이번에도 튀어주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시간외로 1% 오르면서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요. 시간에 오르면서 상한가 마감. 이때도 상한가 후에 다음날 20% 튀었다가 반짝으로 빠졌고, 다음날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한가 종가를 지켰어요. 확실히 지켰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탈을 해버렸고, 481선도 이탈을 해버렸고, 결국은 지금도 동일하게 상한가 종가 481선 요 두 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키면 힘이 유지가 되면서 전고점 향해 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휴니드도 볼게요. 휴니드도 전쟁 관련주로 올라간 거고, 얘도 드론 관련주기는 하거든요. 같은 섹터니까 같이 볼게요. 앞에 설명드렸듯 개별 호재도 있었고요. 개별 호재는 무인항공기 부품을 독점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9,000원, 8,500원, 그리고 7,740원.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지지 크게 볼 수 있고요. 중간값으로 8,100원 정도 하나 넣어줄 수 있고, 얘도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면서, 요거 지키면, 요 4개 지지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는 대응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또 갭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만원 정도가 월봉상의 저항 맥점, 기존에 지지였고 이탈을 했고 또 계속 저항이 여러 번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원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때 한 번도 만원 안착 못하고 다 장중 돌파만 하고 밀렸죠. 지금도 이 구간에서 안착 실패하면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와서 월봉부터 최근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죠. 또 올라와주면 5,000원 초중반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은 6,000원,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작게도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중에 작은 역배열도 아직 끊지는 못했고요.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 맞고 떨어졌고, 여기 기준으로 최근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죠. 시간의 상승으로 4,70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요 구간 장기 입형 2개 모여있는 반년선, 1년선 모여있는 4,000원 후반대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 여기가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 5,000원 초반대, 요 두 개 가장 중요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하나, 둘. 월봉을 좀 보면서 여기 안착 여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하단까지 도로 내려올 수가 있다. 다음 퍼스텝, 얘도 드론 관련주, 방산 관련주고요. 월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 하단에서 W 반등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역배열 살짝 끊었고요.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4,000원 중반 정도, 중후반까지. 일봉은 최근에 명확하게 박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애들은 여기를 뚫고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는데, 퍼스텍, 한일단조 요런 애들은 좀 힘이 없이 여기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첫날에 장대 양봉 종가와 시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리로 보면 조금 더 큰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시간에 3% 상승으로 3,9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저 윗꼬리 저항대 4,000원, 다음 전고점 이렇게 두 개 크게 보시면 되고,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약한 저항 넣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저항으로 잡히는 4,00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4,000원이 단기 가장 강력한 저항 첫 번째 맥점이다.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 밑에 개파락으로 여기까지 빠지니까 요 자리 지지 맥점도 참고해 두시고, 현재 박스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다. 다음 코콤 3%. 코콤은 최근에 수술실 CCTV 의무화 그리고 칼부림 난동으로 CCTV 확충으로 여러 번 반응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었고, 지금은 좀 밀린 상태입니다. 얘도 드론 관련주긴 하지만 CCTV 관련주로 범죄 예방 CCTV 5,500대 확충 기대감으로 또 반응이 나와준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481선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전부 다 맞고 떨어졌고, 장중 돌파만 했고, 종가상 5,700원 안착이 중요하다. 5,700원 안착 실패하면 지금처럼 계속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여기 안착을 해줘야 힘이 붙고 추세를 확실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계속 정직하게 검정색깔 선 2년선에서 맞고 떨어졌죠. 다음 PC 디렉트, 얘도 드론 관련주고요. 월봉 추세 21년 말에 고점 찍고 뒤에는 쌍봉 형태로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쌍봉 이탈 그리고 추세 이탈, 밑에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도 이탈을 해버렸고요. 7,0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기존에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7,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일봉상으로 121선이 7,300원 정도, 그리고 전고점 구간이니까 일봉상으로는 7,3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가격은 6,600원, 또 올라오는데 6,600원 정도에서 최근 두 번 걸렸고, 이렇게 두 개, 일봉상으로는 이 두 개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1년선 8,500원 보시면 되고 5,700원 이탈하면 정리해가지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신저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반드시 정리를 해줍니다. 요때 신저가 가격은 6,400원 정도였고 이렇게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만히 있지 말고 전량 매도를 하든 일부라도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립니다. 뒤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돼요. 5,700원도 이탈하면 요때처럼 반드시 대응을 해주자. 계속 신저가로 끌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덕산 하이메탈 9%, 전쟁, 방산, 반도체 관련주고요. 반도체 쪽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로 피델렉스, 서플러스 글로벌이 급등이 있었고 덕산 하이메탈도 요 내용으로 올라간다. 월봉 만원 정도 저항 맞고 최근에 떨어졌고요. 역대 신고가 찍은 다음에 밀렸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밀린 상태. 현재 낙폭과대 자리고 요 추세 하단 자리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월봉은 추세 하단, 일봉은 장기 이평 부근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을 꾀하는 작은 역배열 돌파 자리고요.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끊었죠. 6,500원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습니다. 시간으로 7,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7,700원 정도. 이제 요 큰 역배열 저항대 종가상 돌파 안착 여부를 잘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안착하면 전고점 향해서 가는 거고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W 흐름으로 반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밀린다면 박스 형태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안착을 성공해 준다면 바로 여기까지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자리. 다음 전고점, 그 다음 전고점, 윗꼬리 역대 신고가. 요 큰 역배열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S전선 아시아 8%, 13일에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으로 상한가 나왔고요. 16일에는 공급 계약 체결 있었고요.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이때 초전도체로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장기 이평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13일에 베트남 해저 케이블 관련 급등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줬고 현재 계속 5일선 종가상 지키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12,700원까지 회복을 해줬고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단기 고점 박스, 캔들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키면 박스 대응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종가상 13,2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주요하게 맥점을 봅니다. 파동이 워낙 크니까 이전처럼 마이너스 45% 반토막 당하는 거 조심하시고 이때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40%가 나왔네요. 지금도 마이너스 40% 나오면 딱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크게 오르는 종목들 장중에 무리하게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는 다행히 추격하고 뒤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본전에 파는 것밖에 안 되죠. 여기서 물려 있다가 버텨가지고 여기서 수익 낸다? 그건 어렵고요. 거의 다 여기 본전에 팔게 됩니다.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거나 혹은 다시 또 여기서 추격하다가 뒤에서 추격하고 또 물려버리죠. 이런 고점 추격 자제하시고요. 다음 JI테크 브롬 관련주죠. 브롬 대장주가 한창산업이고 얘는 2등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 그때 추천드렸고 크게 올랐다가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네요.
6%, 7% 반등으로 7% 반등으로 4,7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지는 밑에 지지는 이렇게 두 개 더 보시고, 이전에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이 나왔던 구간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권리락 종목들 뒤에 무상증자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대장주인 한창산업도 볼게요. 자, 한창산업은 17일에 시가를 종가상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작은 박스, 밑꼬리 윗꼬리 기준으로 조금 더 큰 박스, 여기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니까 갭 하락 구간 조심하시고, 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2차 갭 하락 구간이 있습니다. 항상 갭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이후에 갭 하락을 주의하도록 해야 되고요. 갭 하락 차트, 최근에 나온 게 전진바이오팜 1차 갭, 2차 갭 정도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죠. 유사 차트는 윙이푸드가 있고요. 이렇게 점상이 나온 종목들,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크게 빠지는 거 늘 갭 하락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한창산업도 시간으로 2% 상승이 나왔고요. JI테크랑 동일하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큰 하락은 주의를 하자. 전진바이오팜도 시간으로 2%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 갭 하락이 나온 상태. 여기까지 끝까지 빠지진 않고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두 번의 갭 하락이 나왔다. 1차 갭 하락, 2차 갭 하락. 현재는 요렇게 최근에 윗꼬리와 밑꼬리 기준으로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널널하게 13일의 종가까지 6,800원까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6,800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6,800원 맥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구간.